안녕하세요. 신장내과 전문의 조윤주입니다. 혈액투석은 투석기로 노폐물을 걸러내고 맑아진 혈액을 다시 몸 안으로 주입하는 방법으로 혈관 적금로가 필요합니다. 복막투석은 복강 내 도관으로 투석액을 주입해서 복막을 통해 노폐물을 제거합니다. 두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이 좋다는 것은 없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혈액투석은 의료진을 자주 만나서 상태를 자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눈이 보이지 않거나 거동이 불편하여도 투석이 비교적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주 3회 병원을 방문해야 하므로 제약이 있습니다. 복막투석은 집에서 할 수 있어 독립성이 좋고 여행도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복막염 등 감염 위험이 있고 투석액을 여러 번 교환해야 해서 개인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병원 내원 빈도를 줄이고 싶으면 복막투석이 더 나은 선택일 수 있고, 복막투석을 스스로 할 수 없다면 혈액투석이 더 나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의학적 상태도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복막투석을 하다가 복막이 손상되는 경우 혈액투석으로 변경하거나, 혈액투석 중인 환자가 심장질환이 악화되는 경우 복막투석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시기를 놓쳐 응급 상황에 투석을 하게 되면 임시 카테터로 투석을 합니다. 이러면 의료비 문제뿐만 아니라 합병증이 발생 위험이 증가합니다. 혈액투석이 6개월 이내에 예상이 되면 주치의는 동정맥류 혈관 수술을 미리 받을 것을 권하는데, 이때 시기를 놓치지 말고 수술을 받아서 투석을 위한 혈관을 성숙시키고 준비해 놓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투석병원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투석 전문의에게 투석을 받을 때 투석 환자들의 사망률이 13% 낮아지고 빈혈이나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도 잘 조절이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 가급적 투석 전문의 및 간호사가 상주하는 투석실을 권해드립니다. 시간을 따로 내기 어려운 직장인의 경우 야간 투석이 가능한 병원을 알아두거나, 복막투석을 결정할 경우 복막투석을 위한 공간 등을 준비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투석 중 손실되는 영양소를 보충해야 합니다. 혈액투석 기준으로 투석일 사이의 체중 증가는 건체중과 비교해서 4%를 넘지 않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의 환자가 투석 사이에 체중이 2.4kg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저염식이 및 수분 제한을 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석 과정 자체에는 통증이 없습니다. 다만 바늘 천자 부위인 동정맥류에서 불편함이나 통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알려 혈관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투석 중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보는 등 가벼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투석 후 피로감은 투석 환자의 50에서 90%까지 호소하는 흔한 증상인데, 피로감이 있을 시 현재 시행하고 있는 투석이 적절한지, 수분 상태가 적절한지, 빈혈은 없는지 점검해 보도록 권해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재면 내과의 조윤주였습니다.